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습니다. 1730으로 출발한 이후에 1734까지 오르면서 미국 증시의 급등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도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고요. 대외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약세가 힘을 못 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사상 최대 금액 19조 8천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기관이 삼성생명 청약 납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주식 매도를 한 것 역시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4.25%에서 4.5%로 인상을 했습니다. 세 차례 인상을 한 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주식 고스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요. 고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흑진주 발굴의 1인자신 반딧불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으로 급등하나 싶었는데 힘이 좀 약했죠?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정리부터 해주세요. 예. 어제 미 증시는 잘 올라갔죠. 예. 특히 이제 제조업 지수가 60.4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왔고, 또 뭐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는 1%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마감을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삼성생명 공모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이런 등등의 영향,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은 갈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려는 시도는 좀 하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박스권 돌파를 하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의 선도 세력들은 외국인들도 선물 가지고 아직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도 장중에는 현물을 좀 매수하다가 장막판에는 소량, 소폭 좀 순매도로 돌아서기도 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종합지수는 아직은 고점 돌파 시점이 되지 않았다. 즉 박스권 등락을 아직은 좀 더 이어나가면서 좀 기술적 이격 조절을 좀 걸쳐나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지수는 미증시가 올라가도 올라갔다가 좀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증시가 빠져도 오히려 또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마감되고 뭐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국내 증시의 박스권 돌파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증시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지난 4월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된 자금이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시 기관이 팔고 외국인들이 주춤하니까 지수는 힘을 쓰지 못하네요. 자, 휴장을 마치고 이제 목요일장이 다시 열리게 될 예정인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대응 방법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지수는 아직은 박스권이지만 업종 별로는 IT 업종군들도 이제 선별적인 좀 흐름을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뭐 증권이라든가 건설주 이런 쪽이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오히려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 등락가 이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면서 작년에 그 2분기 때 박스권 등락가 이어나갔던 그 당시에는 이제 1,4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가 이어나갔었는데 그때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 등락이지만은 업종별로 또 같은 업종군 내에서도 수급이 뒷받침되어지는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는 좀 선별적인 강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라든지 또 아니면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IT 쪽에서는 LG전자 하락률이 좀 두드러졌고 예. 또 하이닉스의 하락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냈죠. 또 삼성전자는 또 오히려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걸로 봐서는 지수를 보는 그런 매매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보는 그런 매매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 업종은 IT와 자동차 쪽이 역시 그 주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업재 대표주인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같이 더불어서 움직여주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LG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오늘 많이 빠졌죠.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제 연휴 이후에 오히려 저점을 노리는 이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또 역시 꾸준히 관심을 둘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고 이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수해놓고 왜 빨리 안 올라가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여나갈 때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매를 추종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지금 4월 때도 11조 원 이상 올해 들어와서도 11조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전략을 좀 추종하면서 여유를 갖고 좋은 주식들을 박스권 등락 보일 때 좀 잡아나가자 이런 대응을 해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디프리님, LG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크고 이제 시가총액 10위에서 밀리진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잡아도 괜찮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LG전자는 지금 가격대 11만 원, 5천 원, 6천 원 요 정도 사이에서는 기술적으로 그 자리가 장기 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90일선이라든지 아니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수익률 내신 분 하리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 내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로스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오늘 매도를 했지만요. 예.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업 클리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 종목인데 아마 4월 28일 날부터 바닥권에서 매수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예. 수익률은 좀 높지만은 오늘 금일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상태를 보고 어떤 종목인가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요? 예, 죄송합니다. 종목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신성 ENG 한 3,400원에서 3,500원대 매수를 하고 매도가 5월 4일 날 오늘이죠. 5,4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예, 3,400원쯤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매도하셨으면 수익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예, 상당한 수익입니다. 네네. 예,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신 거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인다라는 관점이신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그 펀더멘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약 올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약 110억 정도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0억에서 400억 300억에서 400억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올해 예상치의 목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는 아마도 그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포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가격대는 한 8,000원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아마도 이제 급등 추세가 아마도 오늘 정도는 좀 꺾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오늘 장중에도 음봉 출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매도 전략 세웠으면서 아울러서 뭐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아마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좀 쉬었다가 다시 재차 상승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예, 신성 ENG로 55% 정도 수입을 보셨다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소로스님께서 다음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군요. 네네. 네.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그 자동차 관련주 부품업체입니다. KB 오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KB 오토시스요. 네네. 예. 024120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에 그 실적 개념도 뭐 1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주도주격으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주도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도적 흐름을 보인다면 그 후발업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나 차트 흐름을 보면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 1분기 실적도 뚜렷하지만은 2분기 실적도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 분기 지금 현재의 자동차 판매 증가량 이런 여러 가지 상태의 흐름으로 본다 할지라도
12,300원대의 매수가는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바닥권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성 있는 그런 매매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한 18,000원대로 일단은 가격 설정을 하면서 중간에 한 14,500원 정도의 1차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 때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18,000원대까지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KB 오토시스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네요. 소로스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고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소로스님께서 신성 ENG로 55%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합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제는요. 5일선 돌파 안착기법의 경우 이것을 매매하는데 활용도가 높다였는데 이것의 정답은 1번 단기 급등주였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이용권으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님과 함께 캔들과 패턴의 활용 방법, 활용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네요. 반딧불이님. 네. 오늘은 어떤 패턴들을 배워볼까요? 네,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캔들 차트 분석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초보부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 오늘 역시 이어나가는 부분은 유성형, 그다음에 영망치형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성형은 몸통이 작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형성된 그런 패턴이고 아래 그림자는 거의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캔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제가 좀 그림을 한번 좀 그려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알면 알수록 다양한 패턴들,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또 달라질 텐데요. 먼저 유성형부터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유성형이요? 예, 유성형인데요.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장중에는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다가 그 중반부 혹은 장 후반에 위의 매물을 좀 세게 두들겨 맞고 윗꼬리가 길게 형성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색깔은 뭐 양봉이도 상관없고 음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점부터 쭉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대량 물량을 두들겨 맞고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량까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대량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거래량도 이제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상승세가 이제 완성되고 이제 하락 전환의 신호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 패턴이 이제 일반적으로 유성형이고 이게 유성형의 이 몸통 모양은 작지만 위 꼬리 모양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마치 그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모양과 흡사하다 해서 유성형 캔들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HTS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사례를 좀 볼까요? 오늘 사례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GND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GND윈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HTS 화면을 보시면은 3월 15일 날 고가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 자체가 종가는 소폭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종가를 보면 1.1%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윗꼬리는 장중의 고가 부근은 13.65%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그 급등형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위에서 좀 물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이 사실은 일반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이제 그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성형 캔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그 전날 양봉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는 형태의 하락 장악형의 양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의 경우는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성형 캔들이 나올 경우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패턴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는 조선선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선제 과거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그런 종목군이었었죠. 상상을 쳤던 그렇죠. 종목이죠. 연속된 상한가를 보여줬던 이런 종목군인데 이 종목도 뭐 완벽한 유성형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음봉 캔들의 모습 자체가 하락 추점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 출발하면서 캔들의 모습이 윗꼬리를 길게 형성한 그런 유성형 캔들의 유사한 그런 그 패턴을 만들고 마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중기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성형 캔들이 나타나면 이건 하락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조심을 하면 아마 실전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상승 패턴에서 유성형 패턴의 캔들이 나왔을 때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 몸통보다 윗꼬리가 훨씬 더 긴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유성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영망치형이 있던데 영망치형은 어떤 패턴일까요? 영망치형도 모양은 금방 그려드렸던 그 유성형 패턴과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거꾸로 반대로 영망치형은 이제 하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가운데 망치형의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성형 캔들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윗꼬리가 유성형보다는 좀 덜 길고요. 그리고 유성형이 상승 추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면 영망치형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망치를 거꾸로 된 이런 형태. 색깔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빨간색, 물론 빨간색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빨간색도 좋고 파란색도 좋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나타나는 캔들의 형태가 그러니까 요 영망치형 캔들 출현 몸통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런 형태의 요 캔들, 요 패턴의 모습을 영망치형 캔들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과연 영망치형 캔들 가운데 어떤 형태가 좀 볼만한 패턴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삼성카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삼성카드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자 캔들을 봐볼까요? 삼성카드 2월 25일자 캔들 한번 볼까요? 2월 25일 캔들이면은 요 당시 모습 제가 한번 그림으로 되겠습니다. 요런 그림 좀 안 그려지는데요. 요 모양.
이러한 모양도 일종의 영망청 캔들의 형태가 아닌가. 여기 화살표를 갖다 놓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종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망청 캔들이 출현되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로 진행된 이런 패턴. 영망청 캔들 출현 다음에 그 다음날 만들어진 요 캔들도 양봉으로 만들어졌죠. 단기적으로는 영망치 캔들 출현된 다음날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모습도 일종의 영망청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종공업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세종공업 차트는 날짜가 4월 19일 날짜입니다. 4월 19일 날짜인데 요 지금 그림을 그려드린 요 캔들 역시 망치를 거꾸로 놓은 같은 이제 그런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세가 진행된 다음에 나타난 이런 그런 캔들이고 그 다음날 만들어낸 캔들도 어때요? 양봉이죠. 그러니까 요 형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하락 추세 이후에 영망청 캔들이 나타나고 영망청 캔들 나타나는 그 다음날에 나타난 캔들이 역시 양봉으로 마감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건, 이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캔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뭐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영망청 양봉이 출현했다. 그러면 이제 주시를 해야 되겠죠. 주시를 하고 그 다음날 캔들이 양봉이 될지, 만약에 이 캔들이 그 다음날 음봉이 되면서 이 영망청 캔들의 저점을 깨는 모습으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실패 패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망청 양봉 하나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캔들이 반드시 양봉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망치형 저점에서 발생하는 상승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영망치형의 패턴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락 추세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패턴은 어떤 건가요? 다음 패턴은 이제 잉태형이라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잉태형이요? 예, 잉태형. 말이 좀 재밌는 그런 패턴인데.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담고 있는 형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말 자체가 이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이제 그런 그 용어인데 두 개의 캔들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캔들로 이루어지는데 캔들 하나의 옆에 조그만 캔들이 끼어 있든, 조그만 캔들이 이제 끼어 있는 형태, 혹은 뭐 끼어 있는 패턴도 이렇게 뭐 십자형으로 끼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 몸통 안에 적은 캔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패턴을 보통 이제 잉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큰 캔들의 모양을 이제 뭐 보통 이제 엄마다, 큰 캔들의 모양을 엄마다, 보통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요 작은 캔들의 모양을 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패턴의 형태를 보통 이제 잉태형이다. 산모가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이제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잉태형 패턴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잉태형 패턴에도 두 가지가 있겠죠. 상승 잉태형이 있고 하락 잉태형이 있는데, 당연히 상승 잉태형은 하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긴 캔들 몸통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옆에 작은 캔들의 몸통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상승 잉태형인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 음봉인 경우가 많겠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인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날 이제 양봉의 형태가 뭐 낀다든지, 혹은 뭐 음봉의 형태가 작은 뭐 도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새별형 형태의 캔들이 끼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일반적으로 이 상승 잉태형 패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장대 운봉까지 떨어져 나가면은 굉장히 겁을 먹게 마련이죠. 야, 이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구나. 실제는 장대 운봉이 연속되어질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 다음날 뭐 호재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황이 좋아진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출발 자체가 갭상승 출발입니다.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형태. 그러나 이 몸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제 주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에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 그 다음날 캔들이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장중에 눌림목을 매수한다든지 혹은 장중 등락을 이용해서 뭐 분할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해 나가면은 적절한 대응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승 인태형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하락 인태형까지 보기 전에 상승 인태형의 좀 사례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사례가 있습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모베이스. 모베이스요? 예, 모베이스를 한번 좀 보시고 요 HTS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날짜가 모베이스의 3월 5일 금요일 패턴이 있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패턴인데 단기적으로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적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이런 하락 추세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날 만들어진 캔들이 전형적인 잉태형입니다. 몸통이 그 전날에 음봉 안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가는 물론 넘지는 못했어요. 넘지 못했지만 이런 형태라는 것은 상승 갭을 동반해서 출발해서 종가가 상승 마감했고 종가는 2.78%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3월 5일 금요일 저점이 14,350원이었었는데 이를테면은 3월 10일 날은 고점이 16,6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잉태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잉태형 다음 날 주가가 일시적으로 그 잉태형 캔들까지 좀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종가가 양봉으로 마감됐고 이 양봉은 3개 연속 양봉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이제 상승 잉태형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 날 이 상승 잉태형 패턴이 나왔을 때 이때를 주시하고 매수를 임한다면 또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락 잉태형도 살펴볼게요. 예, 하락 잉태형도 있는데요. 그림을 좀 그려서 말씀드리면 반대로 하락 잉태형은 상승세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 때 양봉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상승세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강한 몸통이 긴 양봉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음봉이 끼우는 형태의 그 잉태형의 작은 태아형 형태의 이제 음봉의 몸통이 만들어지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음봉의 모양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주가가 뭐 음봉이 이렇게 연속 이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되는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하락 잉태형이라고 하고 하락 잉태형이 출현하면은 앞으로 주가는 하락 반전 되겠구나.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해 나가시면 이제 적절한 대응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락 잉태형도 사례가 있을까요? 예, 하락 잉태형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재밌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MDS 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DS 테크요? 예, MDS 테크의 최근에 뭐 정확한 모습은 아닌데요. 5월 3일 패턴을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패턴인데요. 하락 잉태형을 하고 보기 딱 좋은 이제 그런 캔들 조합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를테면은 요 모습이죠. 4월 30일 날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5월 3일 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몸통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예. 위 아래의 꼬리는 약간 뚫려 있지만 몸통이 안에 들어와 있고 전형적으로 때마침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패턴은 하락 잉태형의 전형이고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예상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 잉태형도 바로 그러니까 5월 3일과 4월 30일 이 두 개의 캔들만 가지고는 이거는 하락 잉태형인데 이렇게 보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날 캔들까지 확인하면서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은 하락 잉태형이 맞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적절한 대응이 될 겁니다. 예, MDS 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장에서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반딧불이님과 함께 오늘도 캔들과 패턴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이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문제가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하락세 마지막에 출현해서 망치형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캔들 모양이 있는데요. 이 캔들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영망치형, 2번 큰형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했는지 그 속에 숨은 투자 노하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반딧불이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STX 반도체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이 어떤지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어요. 7,000원 정도의 매수가 가능했었는데 8,000원까지 올라왔었죠. 예. 근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밀린 이유는 이제 그 기관들이 한 200만 주 정도의 블록딜 물량을 받아간 다음에 시장이 좀 출회시키면서 좀 이틀째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7,330원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이런 정도 가격이면은 여전히 매수 가격이라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 2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올해 반도체 업황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STS 반도체 7,300원대면은 여전히 매수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 전략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에 말씀하셨던 매수가가 6,800원 정도였는데 오늘 종가가 7,3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가격대도 역시 저가 메리트 구간에 있다,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STX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얼마 정도 주셨었죠? 단기적으로는 그 직전 고점 부분까지 끌고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은 중기 논리로 보면은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딧불이님께서는 STS 반도체 보유하신 기간이 한 6일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있었죠. KNW는 수익률이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손절을 좀 해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 지금이 매수권이에요.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지난번에 코스닥이 한 494까지 빠지는 동안에 예. 순간적인 급락을 하고 나서 계속 한 2주일 정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난주 양봉 보이고 이번 주에 주봉이 음봉이 나오지만 이 이번 주 주봉의 음봉은 다음 주 양봉을 예비하는 그런 음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 한 25,000원 정도 보고 중기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 여전히 유망합니다. 예, 역시 KNW도 지금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 목표가를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야 뭐 한 2만 한 1, 2천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요 한 25,000원 이상 갈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EPS 즉 2,800원 정도 되거든요. 펄을 한 10배 정도 잡아도 28,000원 정도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EPS가 2,800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실제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KNW 역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께서는 두 종목을 갖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STS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들고 계신 기간이 한 6일 정도 됩니다. 수익은 한 4% 정도 나신 상태고 오늘 종가가 7,330원이었는데 현재 구간 역시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10,000원 정도를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KNW 역시 갖고 계신데요. 보유 기간이 한 26일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8,400원 역시 보유 기간, 보유 가격대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를 한 21,000원 정도 두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다시 반딧불이님 모시고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5일,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는 애들이 다 커갖고요. 예, 없어갖고 저희 부부만이랑 산에 가려고요. 산에요. 예, 예, 건강을 위해서 또 산에 가시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주식 투자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받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미래에센 증권이요. 미래에셋증권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58,000원에 40%요. 58,0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사고 나니까 4월 27일 날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와갖고요. 예. 이게 투자가 무너졌는데 팔아야 되는데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팔기가 그래서 또 지금- 쉽지가 않죠, 손실 구간에서는. 예. 예, 그래서 좀 상담을 좀 신청했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장기로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십니까? 단기. 단기로요. 예, 예, 단기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 반딧불이님과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증권주가 약하네요. 증시가 예. 또 하락을 하니까 증권주도 밀리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증권주하고 건설주가 특별히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증권주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사실 그 펀드 환매 문제가 좀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 그런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에 한 달 보름 정도의 미래에셋 이 자산운용 쪽 한 10조 원 정도의 뭐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걸로 봐서 그 영향을 미래에셋증권이 좀 대표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자산 관리 부분이 향후에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제 해외 어떤 그 사업 부분이 좀 활성화되게 될 경우에는 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일단 펀드 환매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를 좀 자꾸 저점을 하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8,0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것도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그 의뢰하신 분께서도요. 단기 투자를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물리게 될 때 이제 장기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장기 투자자라면 모를까 단기 투자자라면 오늘같이 직전 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또 오늘 지수도 많이 좀 빠졌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뭐 이런 어떤 좀 전략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40%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기술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현재 흐름 봐가지고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기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또 장투로 뭐 전환하더라도 일부분만 좀 장투 들고 가셨으면 어떨까 싶고 시장에 좀 단기 투자자 입장이시니까 시장에 좀 중심에 들어가 있는 뭐 흑진주 종목이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가 양호한 종목군들을 매매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보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술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은 실제 지금 직전 저점이 깨졌습니다. 예. 직전 저점이 54,800원인데 오늘 하회한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당장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장이라도 직전 그 저점이 이제는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54,800원을 회복 못할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목요일장이나 금요일장에서 54,800원 선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비중을 일단 많이 축소하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보내주시면 눈에 확 띄니까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070님께서 LG상사를 문의하셨습니다. 36,00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2년 전에 매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단해 달라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3년 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2007년 정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정말 그 대단한 인내심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LG상사도 그 매수가를 뭐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닌데요. 조만간에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자원 개발에 대한 이익이 올해 좀 많이 증가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예상 순이익이 한 2,400억대가 전망되고 오늘 주가 기준은 대략 퍼가 한 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또 최근에 기관들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매수가를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요. 이분이 매수하신 게 2007년도가 아닌가 싶어요. 대략 한 이 부근에서 매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10,000원 밑에까지도 빠졌었는데 끝까지 참고 계신데 어차피 참으신 김에 좀 더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5배 정도 수준이라면은 실제 2007년도 7월달 고점이 36,900원을 돌파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보유하고 계신 것도 억울하고 또 때마침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차피 보유하신 김에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적어도 4만 원 이상은 넘어갈 걸로 또 최대로 많이 가면 연말까지는 한 5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LG상사 참 오래 잘 기다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올해 4만 원 선 그리고 더 길게 본다면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죠. 파워로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739님 9,16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계속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그 파워로직스는 이제 이름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하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소형 2차 전지 모듈 쪽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그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한 21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한 195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돼서 현재 주가 대비 퍼는 한 8배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적어도 적정가는 한 10,000원 정도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은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 직전 저점 부분이 박스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 저점, 박스 저점만 이탈이 안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더라도 추가 상승을 좀 노리는 방법 좀 구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래요. 직전 저점이 4월 28일 저점이 7,750원입니다. 이 저점을 깬다면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어도 이 저점만 지지된다면 좀 상단 추세로 돌리기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등이 나오면 1차 저항은 한 9,000원 선 정도 될 걸로 보고 2차 저항은 한 10,000원 근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받아보죠. 지금 막 들어온 종목인데요. 최은정 씨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나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초라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니까 문자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문자가 대호 AL이네요. 이 종목 이름이 대호 AL 3,510원에 10%를 4월 29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추천주였는데 상담 부탁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대호 AL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대호 AL이 사실 의외로 이 종목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실제 1,000원대에서 지금 3,5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테마주의 형태로 움직인 종목이고 또 모멘텀으로 움직인 종목이다. 또 뭐 수급으로 움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고가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올해 예상 펀더멘탈 논리를 본다면 아직 이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근데 지금 기술적 흐름을 감안해가지고 보게 될 경우에는 요 3,500원대 매수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매수가 아닌가 싶어요. 파동 자체도 1, 2, 3, 4, 5 이런 상승 파동이 이어져 나갔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3,500원대 부근은 기술적으로 다소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격대죠. 그래서 기술적인 논리까지 감안해 본다면 좀 매도를 권유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만들어진 캔들 모양도 어떤 캔들인가요? 보시면 캔들 모양도 음봉 형태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5일 이동 평균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패턴의 모습은 다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한 3,000원 정도가 지금 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등시 매도, 단기적인 논리로 본다면 반등시 매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일반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종목은 좀 부담스럽다. 차트 이렇게 넣어서 보면 상당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죠. 이런 차트를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무모한 매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왕초보라고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반등시 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는 좀 회복이 될까요? 매수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예. 다소 손실을 입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장쯤에서 예, 빠져나오는 것이 이 월봉을 좋겠다. 보시더라도 예. 장대 양봉 두 개가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리고 이번 달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달은 음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딧불이님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는요. 하락세 마지막에 출현하며 망치형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캔들 모양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고요. 1번 영망치형, 2번 큰형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참 오랜만에 평일이 끼어있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목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